인구가 줄어든다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가장 집에 대해서 피해자는요, 다주택자가 아니라요, 무주택자예요. 조금 그냥 힘들지 않은 얘기 한 개만, 댓글 한 개 읽어줄게요. 인구 구조가 달라졌다고 의문을 품는 거예요. 인구 구조가 달라졌다. 하락을 한 80% 한다면은 이제 뭐 상승이 한 30% 하고 다시 또 하락이 40% 하면은 상승은 30% 할 거다. 인구 구조가 달라졌으니까 집 사는 걸 받아준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에서 연간 100만 이상에서 젊은 세대가 30만으로 줄어들었다. 수요가 이제 수요 세력들은 한 70% 정도 증발하고 이제 부동산에 거주지에서 돈 벌겠다는 생각은 끝이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심하지 않은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인구 구조가 달라진 거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과 상승이 우하향한다라는 어떤 비율을 들었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 많죠. 그리고 인구 줄어들죠. 그것도 팩트거든요. 팩트인데 노령화, 고령화 사회도 되는 것도 지금 이미 진입을 했고요. 진입을 했지만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결론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4, 5년 전부터 인구가 떨어졌고요. 대구, 그 다음에 광주, 그리고 부산 인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인구들도 줄어들면서 집값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 너무 절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면은 집값은 떨어집니다. 하지만은 인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인구가 2035년까지는 피크를 치다가 통계청 자료예요. 이제 떨어져요. 2045년까지. 근데 2045년까지 가구 수는 계속 늘어요. 가구 수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집이 필요한 게 인구에 대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세대에 대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세대 수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가구 수는. 1인 주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0인 가족, 7인 가족, 5인 가족, 4인 가족, 3인 가족, 지금 이제 1인 가족으로 계속 가면서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의 유형이 바뀌는 거예요. 집이 옛날에는 뭐 이제 엄청 넓고 방 많은 게 필요했다면은 지금은 나중에는 방이 조금 적당하게 있는 플로터 타입이 바뀌는 상황으로 양상이 바뀔 거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쿄의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도쿄가 가격이 떨어졌나요? 집값 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반면에 지방은 집값이 영원 빵원이에요. 그리고 세금 때문에 힘드니까 집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이런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양극화가. 제일 자주 제가 비유했던 게 서울대의 정원을 1000명을 늘린다고 해서 서울대가 미달되지 않아요. 미달되지 않는다고요. 그 연대 고대에서 올라오고 서강대에서 올라오고 한양대에서 올라오고 쭉쭉 하다가 결국은 지방에서 미달이 되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곳은 계속 수요가 있어서 집은 계속 모자라요. 서울, 수도권의 주요 도시, 광역지자체 그리고 가구 수는 계속 늘어가니까 이게 집값의 절대적인 인구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들은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댓글들이 여러 개가 잡혀요. 그리고 요즘 부산 같은 경우도 너무 불장이잖아요. 그래서 오영일 센터장님 그 채널에서 제가 부산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댓글 또 종종 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겠지만요.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해운대 같은 경우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싸게라고 하면은 1억 전후죠. 해운대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세로 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겠죠. 지금 상황이나 정황을 보면. 아무튼 부동산도 어둠이 있어요. 근데 그 태양이 다음날 아침에 다시 뜨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음 태양이 뜨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은 규제를 위한 목적이 과거에는 규제가 목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목적 이 되었잖아요. 규제로 이제 다주택자를 이제 투기꾼을 잡자.
근데 실제로 조금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집이라는 것은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수요자가 생기면은 그 수요자들이 집을 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너무 과하게 집을 올리면은 이제 수요자들이 그거를 조금 기피하는 거고 이렇게 시장의 어떤 원리대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심판 역할만 정부에서 하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세 때문에 불안해서 안 되겠다. 너무 많이 올랐네. 매매로 가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매매가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집을 이미 사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죠. 지금 집 많은 사람들, 다주택자들 지금 정부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뭐가 안전하냐? 제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지금 집값이 안정화되지 못한 이 상황에서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가장 이 집에 대해서 피해자는요. 다주택자가 아니라요. 무주택자예요. 왜냐하면 가격들이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것 이상으로 부동산은 올라가니까요. 이게 올라가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제 이제 세입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아시는 이제 부동산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되게 동일한 생각이 이거였어요. 부동산은 10년의 주기로 따진다면요. 7년을 기다리고 3년에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3년에 그 올라가는 그 시간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돈을 모아야지 하면서 집을 샀어요. 근데 갑자기 하락장이 온 거예요. 또 긴 조정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 못 버티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지금 집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집을 살려고 하니까 규제로 또 막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특히 무주택자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지금 뭐 규제가 심한데 뭐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사서 가면 되지 뭔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요. 나중에 한 5년이나 10년 뒤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을 산 사람과 집을 한 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졌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용산의 한가람 아파트를 이제 어떤 분이 살려고 했는데 2000년도에 3억 정도 했어요. 20평대로. 그러니까는 너무 비싼 거예요. 못 사겠댔는데 2007년도 되니까 얘가 5억, 6억이 되었네요. 와, 3억대 살 걸 아쉽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 비싸니까는 과거의 가격을 보고 못 사겠대서 안 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는 10억이 넘어가고 14억이 넘어가고 14억 가까이 가고 이랬잖아요. 결국은 지금도 비싼 건데 나중에 5년 뒤에 뒤돌아보면요. 이것도 그때 살 거리라는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집을 한 채 정도는 구매를 하셔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들과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개념보다는 피해를 받지 않는 그 규제의 부작용의 피해를 받지 않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집을 접근하는 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규제가 많고 세금 많아가지고 대출도 규제돼서 다주택자들이 나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 무주택자가 손을 두 손 두 발 먼저 듭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그래서 꼭 좀 당부를 드릴게요. 집에 대해서 무조건 산다고 투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좋은 방향과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 중에 큰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